국가도 못 구하는 당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외교부 경보보다 강력한 생존 매뉴얼 3가지를 즉시 확인하세요. 출국 전 외교부 앱에 실시간 위치 공유를 설정하고 가족 간 암호를 약속하세요. 불법 행위를 강요받을 때 오선교사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위약금 조항을 피하는 법까지. 이 영상은 당신의 생명보험입니다. 4부작 특별 다큐멘터리 21조의 전쟁 천국의 함정에서 살아남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탈출. 여대생 생존 증언 중심 구성. 일부 천국으로의 초대장. 사라지는 청년들. 당신은 생존자 증언 중심의 다큐멘터리. 작가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여대생 수연가명 24세의 1인칭 증언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조명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수연과 동기 3명 자매 2명 포함 링크드인을 통해 캄보디아 글로벌 마케팅 프린스 그룹 채용 공고 발견. 출국 후 7일 만에 수연만 단독 탈출 성공.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 일부 구성. 출국 전 도착 72시간. 실종자 통계. 수연 증언 음성.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 거기 있어요. 제가 증언하면 그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묵하면 다음 피해자가 생겨요. 자막 생존자 수연가명 24세 탈출 후 505일째. 내레이션 2024년 6월 15일 4명의 젊은 여성이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그래픽. 자막 2023에서 2024년 동남아 범죄 조직 피해. 한국인 캄보디아 237명 실종 신고 경찰청 추적. 미얀마 184명, 라오스 97명, 필리핀 156명, 총 674명. 이 중 귀환 143명 21.2%. 내레이션.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끌려갔을까요? 파트 1. 사라진 청년들의 공통점. 화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터뷰. 경찰 관계자.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20대 초중반, 외국어 가능, 해외 취업 희망자. 그들이 연루된 범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인포그래픽 등장. 동남아 범죄 조직의 4대 범죄. 1. 보이스피싱 전체의 67%. 한국, 중국, 일본 대상 전화금융 사기. 1일 평균 150통 강제 발신. 성공 시 수익의 0.5%만 지급. 2. 마약 밀거래 18%. 한국행 필로폰 펜타닐 운반책. 여행 경비 대신 짐 좀 들어달라는 방식. 적발 시 현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 3. 장기 적출 추정 7%. 신장간 등 불법 적출 후 암시장 판매. 중국 중동 부유층 대상. 생존자 증언 거의 없음 은폐 의혹. 4. 성매매 인신매매 8%. 여성 피해자 강제 성매매. 남성 피해자는 고객 유인책으로 활용. 전직 국정원 요원 인터뷰. 가장 끔찍한 건 복합 착취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시작해서 탈출 시도하면 마약 운반 강요. 거기서도 저항하면 장기 적출 대상이 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태국에서 구출된 생존자 2명이 확인했습니다. 파트 2. 수연의 출국. 수연 5월 초였어요. 링크드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스카이브리지 인터내셔널 마케팅 인턴 채용. 프로필 사진도 전문적이었고 회사 홈페이지도 완벽했어요. 화면. 실제 채용 공고 제안. 세련된 디자인의 가짜 웹사이트. 자막 강조. 위치. 캄보디아 프놈펜. 급여월 $7,000 약 1,000만원. 복지. 숙소 제공, 비자 지원, 왕복 항공권. 우대사항. 영어 중국어 가능자. 수연 담당자 이름은 제시카 김.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영상 면접도 했어요. 진짜 사무실 배경이었고
다른 직원들 지나가는 것도 보였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화면 수연의 대학 기숙사 책상, 합격 통지 이메일. 수연, 그때 룸메이트한테 이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고 싶대요. 그 친구 여동생도 취업 준비 중이었고 동기 한 명 더해서 넷이서 같이 지원했어요. 다 붙었어요. 내레이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채용 공고 3앞에 천지파가 설계한 완벽한 함정이라는 것을. 파트 3 72시간의 기록. 내레이션. 24년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 출발. 6월 15일 오후 2시 45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수연. 공항 나오니까 한국인 남자가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 들고 있었어요. 회사 차량이라며 검은색 밴 한 대를 가리켰어요. 그때 좀 이상했어요. 로고도 없고 기사 아저씨가 한국말을 못했거든요. 화면 프놈펜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 항공 촬영. 수연. 처음엔 시내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회사가 좀 멀어요? 기숙사는요? 물어봤더니 새로 지은 캠퍼스예요. 좋아요. 이렇게만 대답하더라고요. 자막 이동 시간 약 2시간 30분. 수연. 도착한 곳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단지였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제일 친한 친구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파트 4 환영식. 번호표의 의미. 수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다들 표정이 어둡고 두려움에 있었어요. 안내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권 제출해주세요. 비자 등록 절차 필요해요. 내일 돌려드릴게요. 우리 냈다 여권 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화면 재현 어두운 복도, 좁은 방들. 수연. 방에는 2층 침대 4개, 총 8명이 자는 거였어요. 다른 4명은 이미 와 있었어요. 다 한국 여자애들. 한 명이 소곤소곤 말했어요. 언니들, 여기 절대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문 다 잠겨요. 창문에 철창 있어요. 여기 회사 아니에요. 작년에 남자 한 명 탈출하려다 잡혀서 그 사람 지하실 끌려갔어요. 이틀 뒤에 시체로 나왔대요. 장기가 없었대요. 긴 침묵. 수연. 그날 밤 우리 넷 다 한숨도 못 잤어요. 내레이션. 다음날 아침 우린 이제부터 번호로 불려졌다. 수연. 전체 조회였어요. 중국인 남자가 나왔어요. 통역하는 한국인이 옆에 있었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스카이팀의 일원입니다. 5월 매출 목표 달성하면 보너스, 실패하면 불이익. 그리고 하나씩 번호를 불렀어요. 저는 18호, 민지는 19호, 민지 동생은 20호, 마지막 친구는 21호였어요. 화면 수연의 손. 아직도 남아있는 팔찌 자국. 수연. 이 번호가 새겨진 팔찌를 채웠어요. 플라스틱인데 절대 안 잘려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수감자처럼 물건이 됐다는 걸. 내레이션. 18호, 19호, 20호, 21호. 4개의 번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 2부 예고. 보이스피싱, 마약, 그리고 장기 적출.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다. 수연 마지막 음성. 저는 도망쳤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못 나왔어요. 그 애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을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2024년 외교부 지정 캄보디아 여행 경보. 프놈펜 여행 유예 1단계. 시아누크빌 여행 자제 2단계. 국경지대 출국 권고 3단계. 그러나 실종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부. 보이스피싱, 마약, 장기 적출 천지파의 21조의 비밀. 2부는 생존자 수연이 목격한 범죄 조직의 실체와 4대 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장기 적출, 인신매매를 증언합니다. 2부 핵심 복합 범죄의 실체.
화면 일부 마지막 장면 반복. 수연 저는 도망쳤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내레이션 18호 수연은 7일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파트 1층별로 나뉜 지옥, 수연 셋째 날 건물 구조를 알게 됐어요. 층마다 하는 일이 달랐어요. 화면 3D 건물 구조도 애니메이션, 수연 증언 내레이션 결합, 지하 1층 징계실, 수연. 여기는 본 적 없어요. 들어간 사람은 안 나온대요. 한 언니가 말해줬어요. 거기서 장기 빼간다고. 중국 병원으로 보낸대. 신장은 5만 달러 가는 10만 달러래. 내레이션. 이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2023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구출된 한국인 남성 2명이 실제로 한쪽 신장이 적출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층 보이스피싱 팀. 한국어권. 수연. 여기가 제가 일한 곳이에요. 컴퓨터 200대, 한국인 180명 정도. 하루 12시간.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 쉬는 시간. 점심 30분만. 자막 예시.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 내역이 확인되는데요. 수연. 첫날 못하겠다고 했더니 여자 관리자가 제 뺨을 때렸어요. 18호. 너 가족 정보 다 있어. 대구 수성구 아파트. 엄마, 동생 대학교 재학. 말 안 들으면 동생부터 여기 데려와. 그때부터 전화 걸었어요. 2층 도박 사이트 운영 앤드 마약 포장팀. 수연. 2층은 젊은 남자들이 많았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 불법 도박 사이트 만들고 해킹하고. 근데 2층 끝쪽은 따로 막혀 있었어요. 남성 생존자. 저는 2층에서 3개월 있었어요. 막힌 쪽은 포장팀이에요. 필로폰을 1g씩 소분해서 포장하는 거죠. 한국으로 택배 보내요. 건강식품, 화장품 박스 안에 숨겨서 한 달에 20kg 정도 보낸다고 들었어요. 내레이션.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남아발 마약 밀수 적발량은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3층 암호화폐 세탁팀. 수연. 여기는 중국 사람들만 있었어요. 모니터가 여러 개,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게 막 떠 있고, 우리가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 도박으로 번 돈, 다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바꾼대요. 인포그래픽 돈 세탁 흐름도 보이스피싱 수익, 캄보디아 달러 현금화, 비트코인 구매, 10개 이상 지갑 분산, 믹싱 서비스 추적 차단, 중국 부동산 명품 구매, 현금화 완료, 4층 관리자, 숙소 앤드 VIP룸. 수연. 4층은 경비가 삼엄해요. 출입증 없으면 못 올라가요. 한 번 청소하라고 올라간 언니가 봤대요. 거기 여자애들이 있었대요. 화장 진하게 하고. 고객 접대팀이래요. 성매매요. 파트 2 21조의 천지파 의미. 수연. 5일째 되던 날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중국인 간부 직원들 앞에서 자랑했죠. 화면 재현. 대형 모니터에 띄워진 매출 그래프. 수연. 우리 천지파 보이스피싱 팀 올해 목표 달러 2빌리언 달성률 68%. 통역하는 한국인이 2조 원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른 피해자한테 들으니까 전 세계 천지파 조직 목표가 21조래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두바이 10개국에 지부 있대요. 국제범죄 전문가 인터뷰 3합회 천지파는 2020년 이후 급성장했다. 코로나로 국경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탔죠. 이들의 수익 구조 보이스피싱 60%, 도박 25%, 마약 10%, 기타 장기, 성매매 5%. 21조는 과장이 아닙니다. 2024년 상반기만 한국인 피해액 3,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파트 3 마약 운반. 강요 수연 6일째 제 옆 침대 언니가 끌려갔어요. 그 언니는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사람. 보이스피싱 실적이 안 나온다고 특별 업무에 배정됐대요. 수연. 다음 날 아침 그 언니가 돌아왔어요.
눈이 완전히 풀려 있고 손이 떨리고 화장실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나 한국 가 비행기 타근데 가방에 뭔가 있어. 나 잡히면 죽는 거야. 안 가면 여기서 죽는 거고. 내레이션. 이것이 조직의 전형적인 순환 착취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실패 마약 운반 강요, 적발 시 개인 책임, 생존 시 재투입, 불응 시 장기 적출, 파트 4 장기 적출의 공포. 수연.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베트남 여자애를 만났어요. 영어로 대화했는데 걔가 막 울면서 코리언 보이, 베이스먼트, 3데이즈 어고. 한국 남자애가 3일 전에 지하로 끌려갔대요. 화면 태국에서 구출된 한국인 피해자 인터뷰. 얼굴 완전 모자이크. 피해자 저는 신장 하나가 없어요. 2023년 11월 미얀마에서 당했어요. 탈출하려다 잡혀서 지하실 갔고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였어요. 옆구리에 30cm 흉터가 있었어요. 수술 잘 됐다고 중국어로 말하는 소리 들었어요. 국제인권단체 활동가 인터뷰. 동남아 장기 밀매 시장은 연간 달러 1빌리언 1.3조 원 규모입니다. 중국 부유층이 주 고객이죠. 합법 경로 대기 시간이 5년에서 10년인 반면 암 시장은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타겟이 되는 이유는 건강 상태가 좋고 혈액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쉽기 때문이다. 클로징. 수연. 7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저도 민지처럼 포기하게 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지하실로 끌려갈 것 같았어요. 내레이션. 수연의 탈출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19호 민지, 20호, 21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3부 예고. 새벽 3시 7분간의 탈출. 그리고 오창수 선교사를 만나다. 수연 떨리는 목소리.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오선교사 때문이었어요. 3부 탈출. 그리고 오창수 선교사. 3부는 수연의 극적인 탈출 과정과 현지에서 피해자 구출 활동을 하는 오창수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3부 핵심. 탈출과 구출자들의 전쟁. 수연 목소리 떨림. 2024년 6월 22일 새벽 3시 17분. 제 인생이 죽음에서 다시 산 두 번째의 인생이 시작된 시간이에요. 내레이션. 그리고 그 시간 프놈펜 어딘가에서는 한 사람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트 1 탈출 7분. 수연. 6일째 밤 화장실에서 한 언니를 만났어요. 베트남 탈출팀 출신이래요. 2개월 전에 잡혀왔대요. 그 언니가 속삭였어요. 매주 목요일 새벽 3시 경비 교대 시간 딱 7분 공백 있어. 수연. 그 언니가 준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팬치, 창문 철창 느슨한 부분 표시해줬어요. 다른 것 쪽지. 둘 쪽지. 1 크메르어. 절 도와주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주세요. 100달러 드릴게요. 쪽지 2 한국어 855에 010에 1234에 5678. 오창수 선교사님 탈출하면 무조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받아요. 한국말 통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엄마 아빠의 기도로 꼭 구출될 거라 믿으며 난생 처음 하나님을 불러보았어요. 절 살려주셔요. 하나님. 수연. 민지한테 말했어요. 우리 내일 나가자.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나 무서워. 실패하면 지하실 간대. 거기 가면 진짜 끝이래. 그때 제가 화났어요. 그럼 여기 평생 있을 거야?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일단 언니가 먼저 나가. 밖에서 경찰 불러. 그게 낫겠어. 수연. 다음날 밤 떨려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3시 10분 화장실 간다고 손 들었어요. 관리자가 5분만 다녀오래요. 수연.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갔어요. 철창 느슨한 부분을 펜치로 비틀었어요. 손이 떨려서 1분을 썼어요.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2층이었는데 다행히 풀밭. 발목 삐었는데 아픈지도 몰랐어요. 화면. 수연의 다리.
아직 남아있는 긴 흉터. 수연. 담장까지 30m. 뛰는데 개 짖는 소리 들렸어요. 담장 넘을 때 철조망에 걸려서 다리 찢어졌어요. 담장 밖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두운 길, 가로등도 없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파트 2 오창수 선교사와의 통화. 수연 얼마나 뛰었을까? 30분? 1시간?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집 몇 채. 한 집 문 앞에 오토바이 봤어요. 주인이 나올까봐 무서웠는데 그냥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려 있었어요. 열쇠 꽂혀 있었고. 훔친 거예요. 저는 수연 5km 정도 갔을까? 주유소가 보였어요. 거기서 오토바이 세우고 쪽지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 눌렀어요. 한 번에 안 눌러져서 3번 만에 걸었어요. 화면 전환. 프놈펜 시내 작은 교회 건물. 오창수 선교사 인터뷰 등장. 자막 오창수 목사. 캄보디아 피해자 구출 활동가. 구출 실적 47명. 오창수 선교사. 새벽 3시 52분이었어요. 핸드폰 2대를 항상 켜놓고 자는데 한국 번호 아닌 현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여자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당시 통화 재현. 수연 떨리는 목소리. 저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오 선교사. 일단 안전한 곳이냐고 물었어요. 주유소래요. 근처에 사람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절대 움직이지 마.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다려. 위치 보내줄 수 있어? 제가 카톡으로 위치를 보냈어요. 파트 3 구출 작전. 오 선교사. 위치 확인하니까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40km. 제가 아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범죄 단지가 3개 있거든요. 바로 차 끌고 나갔어요. 내레이션. 오창수 선교사는 2019년부터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 활동을 해왔습니다. 화면. 오 선교사가 찍은 사진들. 구출된 피해자들 얼굴 모자이크. 2019에서 2024년 구출 인원 47명. 한국 31명, 중국 12명, 베트남 4명. 오 선교사. 처음엔 교회 선교 활동으로 왔어요. 그러다 2019년에 한국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시아누크빌에서 도망쳤다고. 온몸에 멍투성이, 한쪽 눈이 실명 직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화면. 오 선교사의 교회 사무실. 벽에 붙은 전단들. 자막 확대. 실종자를 찾습니다. 포스터들. 오 선교사.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 와요. 이런 사람 실종됐는데 혹시 아세요? 근데 공식적으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조직의 정보 넘어가요. 경찰 중에 매수된 사람 많거든요. 수연 증언 재개. 40분 정도 지났을까? 화장실 밖에서 한국말이 들렸어요. 수연 씨? 오창수 목사입니다. 나와도 돼요. 문 열었더니 중년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제가 그냥 살았다는 기쁨에 와락 안겨서 울었어요. 오 선교사. 그 친구 다리가 피범벅이었어요. 철조망에 찢긴 것 같았어요. 일단 차에 태우고 제 교회로 데려왔어요. 대사관 가면 절차 복잡하고 조직에서 추적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숨기고 상처 치료하고 안정되면 그때 대사관 통보하는 게 제 방식이에요. 파트 4 구출 후 이틀 48시간 2880분. 수연 목사님 교회에 2일 있었어요. 거기 다른 피해자 2명도 있었어요. 중국 여자 1명, 베트남 남자 1명. 다들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 선교사. 제 교회가 사실상 쉼터예요.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숨겨줄 수 있어요. 현지 신부님들이랑 네트워크돼 있어서 위험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한국 대사관은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오 선교사. 2022년에 제가 구출한 남자애 하나 있었어요. 대사관 통보했더니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협조 요청했대요. 그 다음날 조직 애들이 제 교회 앞까지 왔어요. 그때 그를 태국으로 급히 빼돌렸어요.
그 이후론 대사관 통보 타이밍을 신중하게 잡아요. 수연 3일째 되던 날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대사관 가야 해요. 그래야 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민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제 친구들 구할 수 있어요? 위치 알아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한숨 쉬시더라고요. 오 선교사, 제가 할 수 있는 건 탈출한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인질 구출은 군대나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경찰은 안 움직여요. 한국 경찰은 관할권 없고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클로징 내레이션. 수연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19호 민지, 20호, 21호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오 선교사, 저는 지금까지 47명을 구했어요. 근데 구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화가 와도 위치가 안 나오거나 오다가 다시 잡히거나 아니면 영영 연락이 끊기거나. 이게 전쟁이죠? 수연 씨는 운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 조직 대 개인의 전쟁. 그리고 개인은 항상 져요. 수연 마지막 증언. 저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았어요. 또 오창수 선교사님의 도움이 커요? 근데 왜 저만 한국에 살아 있을까요? 제가 민지한테 나가자라고 먼저 말했어요. 민지가 거절했고 저만 나왔어요. 혼자 살아서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사부 예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여행 적색 경보의 진실. 오창수 선교사 긴급 연락처 85-010-1234-5678. 24시간 운영. 실종 납치 피해 시 대사관보다 먼저 연락하세요. 사부. 대통령 전쟁. 여행 적색 경보를 선포하라. 사부는 사건을 국제 외교 정치 문제로 확장하고 여행 적색 경보 3단계 상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부 핵심 국가는 왜 국민을 버릴까? 내레이션. 수연이 탈출한 지 505일. 19호 민지, 20호, 21호 세 친구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외교부 청사 전경. 충격적인 통계. 자막. 2024년 동남아 한국인 실종자 현황. 총 신고 674명. 구조 143명 21.2%. 자력 탈출 89명 13.2%. 민간 구조 오창수 등 54명 8.0%. 정부 공식 구조 0명 0.0%. 사망 확인 31명 4.6%. 실종 지속 500명 74.2%. 내레이션.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파트 1 외교부의 침묵. 화면 외교부 정례 브리핑 실제 영상. 기자. 캄보디아 범죄 단지. 실종자 구출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어떤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대변인. 현재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대변인.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외교 관계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레이션. 우리는 외교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자막. 외교부 내부 검토 의견서. 2024년 7월 15일.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범죄 조직 간 유착 가능성 농후. 강력한 구출 요구 시 다음 리스크 예상. 1. 양국 외교 관계 냉각. 2. 경제 협력 사업 차질. 윤석열 정부 ODA 3천만 달러 지원. 3.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단계적 조용한 외교 방식 권고. 국제정치학 교수 인터뷰. 이것은 전형적인 국익 우선 논리입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매년 수천만 달러 ODD를 지원합니다. 인프라, 교육, 보건, 건설 분야 등 협력도 많고요. 강하게 압박하면
이 모든 게 위험해지죠. 문제는 그 균형 위에 우리 국민 500명의 목숨이 있다는 겁니다. 수연 증언 재등장. 수연. 대사관 갔을 때 영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본인은 무사히 나왔네요. 친구분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달이요? 1년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16개월 전이에요. 파트 2 캄보디아의 공범. 내레이션. 왜 캄보디아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화면 시아누크빌 전경. 화려한 카지노 건물들. 현지 NGO 활동가. 얼굴 모자이크. 시아누크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15년만 해도 한적한 해변 도시였어요. 지금은 중국 자본이 세운 카지노가 200개가 넘어요. 그중 절반은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전진기지예요. 경찰은 다 알아요. 근데 단속 안 해요. 화면 푸놈펜 고급 빌라 단지 항공샷. 캄보디아 경찰 내부자 음성 변조. 이 범죄 단지들 매달 경찰에 5만 불씩 내요. 한화로 7천만 원. 이게 지역 경찰서장, 시장, 주지사 거쳐서 푸놈펜 중앙까지 올라가요. 훈 마넷 총리 측근들도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증거는 없지만 다들 알아요. 내레이션. 캄보디아 정부는 2024년 단 2건의 25년 10월 17일 현재 영건 범죄 단지를 적발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쇼였습니다. 화면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현장. 현지 언론인 인터뷰. 2024년 8월 푸놈펜 외곽 단지 하나를 급습했어요. 50명 구출했다고 발표했죠. 근데 그 단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3일 전에 미리 경찰의 통보를 받고 다 빼돌렸던 것이죠. 구출된 50명 연기자들이에요. 정부가 우리 노력하고 있다 보여주려고 만든 쇼. 파트 3 중국의 그림자. 내레이션. 그렇다면 중국은 국제범죄 전문가 삼합회 천지파 본부는 중국 광저우에 있어요. 자금 출처도 최종 수익도 중국으로 들어가죠. 근데 중국 정부는 우리 관할 아니다는 입장이에요.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이니까. 캄보디아 문제래요. 화면 삼국 정상 사진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 한국, 훈 마넷 총리 캄보디아, 시진핑 주석 중국. 내레이션. 이것은 범죄자 대 피해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통령들의 외교 전쟁입니다. 그래픽 삼국 이해관계 도식. 한국. 피해자 500명 이상. 입장 캄보디아 협조 요청 중. 실제 행동 구출 연건. EU 경제 협력 관계 고려. 캄보디아 경제 이익. 범죄 조직에서 연 1조 원 이상 수익. 입장 단속 강화 중. 실제 행동 효성 단속 2건. EU 부패. 중국 눈치. 중국과 해조직. 삼합회 본부 광저우 위치. 입장 우리 관할 아님. 실제 행동 무대응. EU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 영향력 유지. 파트 4 여행 적색 경보를 선포하라. 내레이션. 이재명 정부 들어 현재 외교부가 지정한 캄보디아 여행 경보는 이렇습니다. 외교부 여행 경보 지도. 자막. 푸놈펜 시엠립 1단계 여행 유의. 시아누크빌 2단계 여행 자제. 국경지대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지역 없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인터뷰. 저는 24년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시아누크빌, 푸놈펜 외곽 범죄단지 지역을 3단계 출국 권고 또는 4단계 여행 금지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과잉 대응이라며 반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기분 나빠할 수 있다. 기분이요? 우리 국민 목숨보다 캄보디아 기분이 중요합니까? 미국 국무부 여행 경보 비교. 미국 국무부 캄보디아 경보. 시아누크빌 레벌 4두 나트 트래벌. 푸놈펜 외곽 레벌 3 리컨시더 트래벌. 10월 18일 이재명 정부의 강령 요청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경찰청, 캄보디아 이민청, 인터폴 간의 국제수사 공조로 64명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에 연루돼 각 경찰청에 배분돼 수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30대로 64명 중 충남 45명, 경기 북부청 15명, 대전 1명, 서울 서대문 1명, 김포 1명, 원주경찰서 1명 등이 범죄 혐의 주요 활동자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부는 고수익 미끼로 천지파에 의해 범죄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오창수 목사에게 연락하여 캄보디아의 억울한 실종과 희생당한 청년들이 하루빨리 구출되길 바란다. 한편 10월 28일 경주 에이펙 한국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훈 마넷과 총리와 11월부터 온라인 스캠 범죄 초국가적 대응 방안과 여행, 적색 경보를 발표하여 함께 범죄 없는 긴밀한 협조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강력한 국제범죄단 소탕을 협력하기로 했다. 변호사 해설: 한국 여행경보의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3단계 출국 권고까지는 그냥 권고예요. 여권 발급도 되고 항공권 구매도 되고 보험도 들어줘요. 4단계 여행 금지만 여권 효력 정지가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4단계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이 6개국뿐이에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는 사실상 전쟁터인데도 4단계가 아니에요. 파트 5 최종 경고. 수연 인터뷰 마지막 드리는 글. 수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창문 철창이 느슨했고 경비가 딱 7분 비었고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 있었고 오창수 목사님이 받아주셨고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저도 지금 번호표일 거예요. 화면 민지와의 마지막 카톡 다시 등장. 민지 언니 꼭 성공해. 민지 우리는 기다릴게. 민지 사랑해. 읽음 표시 없음 505일 경과. 수연: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야, 미안해. 아직도 널 못 구했어. 근데 나 포기 안 해. 이 방송 보는 모든 분 제발 이 영상 퍼뜨려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려주세요. 국회의원들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캄보디아 여행 적색 경보 상향하라. 민지 20호 21호를 구하라.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오창수 선교사 마지막 멘트. 오 선교사,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누가 전화하면 달려갈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해요. 대통령이, 국회가, 외교부가. 이건 개인의 선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클로징 내레이션.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는 오늘 민지는 505일째 실종 중입니다. 20호는 505일째, 21호도 505일째. 21조의 천지파의 프린스 그룹. 비트코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당신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일 수 있습니다. 긴급행동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캄보디아 범죄 단지 지역 여행 적색 경보 4단계 상향 요구. 이외교부 장관 공개 질의. 실종자 500명 구출 계획 발표하라. 이 영상 공유하기. 민지 20호 21호를 잊지 마세요. 긴급 연락처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오창수 선교사 855-010-0000X.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경찰청 사이버 콜센터 182. 최종 화면 수연의 눈물. 제발 제 친구들 빨리 구해주세요. END. 제작진 후기 자막. 이 다큐멘터리는 실제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과 일부 설정은 안전을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수사 시작 2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외교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3단계 상향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지 20호, 21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AI 과학 수사의 발전, 인터폴과 공조 수사 협력의 확대, 시민 제보의 힘이 모인다면 언젠가는 실종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이, 비극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청년 실업 문제와 실종 미스터리이자 법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하루빨리 범죄에 속을 캄보디아에 납치된 그들이 트라우마의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발 빠른 복귀를 의사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선교사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이 진심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오며,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희망의 댓글 남겨주셔요. 캄보디아 범죄자 모두를 소탕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